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꾸준한 월세 수익을 받고 싶은데요. 상가 투자는 어렵다고 해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상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한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익성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죠. 상가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사님. 이분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저희가 솔루션 내려볼까요? 네, 일단 상황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 들어보신 대로, 자, 부동산 재테크, 자, 40대 주부십니다. 자, 이게 근데 남자가 아니라 주부. 자, 이게 좀 우스갯소리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 부동산에서 돈 버시는 분들, 자, 복부인은 있는데 복남편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주부 상당히 지금 좀 잘 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자산을 정리했는데 1주택으로 해서 이것도 세테크 바로 이 비과세로 해서 1주택으로 또 세금 절세까지 하신 분이고, 근데 지금 기존의 주택으로 투자하셨다가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래도 상업용으로 부동산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데, 자, 예산 2억 정도 되십니다. 자, 충분히 2억 정도 가지고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 해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좀 개념이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을지 솔루션 바로 내려주시죠. 네. 자, 이 솔루션, 자, 플랜 A, B, C, 자, 한 세 가지 정도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제가 또 방향성 얘기를 좀 먼저 조금만 꺼내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 원하시는 투자 상품이, 자, 일반 상품이 아니고 상업용입니다. 자, 상업용은요, 상가부터 해서 기본 오피스텔, 결과적으로 이 상품 안에 상업용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지금 상가 기준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상업용으로 선정하기까지는 좀 몇 가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기본적인 원칙, 자, 첫 번째, 상업용은요, 바로 상권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영역을 만들거나 앞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상업용 중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업종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사무실 같은 바로 상가 부동산이 많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180도가 달라진다는 데까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바로 이 세 번째, 결과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측면,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최근에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함부로 못 올리고 함부로 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또 취소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임차인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이 상업용 상가 쪽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예산이 2억 정도에 가지고 있는, 자, 2억 정도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소액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단위로 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월세라든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자, 소액 정도, 2억 정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상가. 자, 대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제한이 걸립니다. 자, 이 지역적인 제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얘기하면 강남, 용산 얘기를 꺼내듯이 보통은 지역적인 거 서울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울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수도권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중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되느냐. 자, 그런데 인구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 시점, 그러면 미래 시점이 3년 계획을 하느냐 5년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시점에 인구가 증가돼서 결국 인구는 바로 상권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수도권과 신도시급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구 그냥 안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가 더 부착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정책입니다. 바로 그 정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재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바로 이 호재가 민간에서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미 어느 정도 정부와 민간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바로 이런 정책이 들어가는 동네다 그러면 바로 인구가 집중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 또 우스갯소리 하나 더 드리면 자, 상가, 공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공실보다 더 달다. 이 매실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이 공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 잘 체크만 해서 슬기롭게 투자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알찬 강의를 들은 느낌이에요. 자, 이 상가에 관련해서 들었는데 좀 크게 나눠보니까 상권, 업종, 그리고 안정적인지 이 세 가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